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AI 우려 완화가 되면서 소프트웨어주들이 미증시에서 이제 강세를 보였고, 또 미국의 어떤 현재까지의 관세가 15%가 아니라 10%가 적용되고 있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반면에 이제 수급 쏠림 현상, 대형주 쪽에 매수 자금이 집중되면서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을 좀 눌리는, 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오늘도 매도했는데 전기전자 업종 집중적으로 순매도했거든요.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을 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잠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고가 경신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종이 또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그 아시아 증시가 괜찮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일본하고 대만이 더 많이 올라갔죠. 뭐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어떤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관세 10%, 그러니까 관세율이 10% 정도니까 사실 뭐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율이 엄청나게 변화가 된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미국에 대한 어떤 관세 횡포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강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오늘 뭐 트럼프가 연설하면서 더 강력한 관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미국으로부터 가는, 미국에 수출되는 제품들의 관세는 10% 적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많이 하는 아시아 3개 국가는 좀 부담을 덜어내는 그런 재료가 됐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반도체 관련된 뉴스들 나오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코스피 지수는 오늘 뭐 장중 피크 대비는 이제 밀리긴 했는데 되게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양봉날, 양봉이면 웬만하면 종가가 고가로 끝나는 게 증시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윗꼬리를 제법 달면서 밀렸죠. 6,100을 넘어가기에는 좀 부담된다. 어제까지만 해도 5,900대였는데 한 방에 6,100으로 넘어가는 거는 좀 오바다, 이렇게 보고 투자자들이 매도가 나온 것 같고, 특히 오늘 보면 대형주가 2% 올라가고 소형주는 0.15%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형주가 저 정도 가면 소형주는 한 반에서 75%. 그러니까 1%에서 뭐 대략적으로 이제 뭐 1% 이상은 어쨌든 올라가 줘야 이제 딸려가는 걸로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딸려갔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투자들이 대형주에 완전히 화력이 집중되어 있는, 네, 그런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오늘 뭐 음봉이었는데, 뭐 최근에 큰 상승 이후, 설 연휴 직후에 큰 상승 이후에 그 상승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3일 연속 하락은 없이 이틀 빠지고 하루 올라가고 또 오늘 조금 쉬고 이런 형태인데, 다만 이제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었어요. 예,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조금 이제 뭐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1000개 넘어가는 날은 쉽게 잘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설 연휴 직후에 1100개까지 나온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상승 종목 수가 많았던 날도 900개 정도. 예, 근데 그날 하락 종목 수도 738개 정도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기보다는 골라서 움직이는, 예, 그러니까 뭐 좀 지수는 되게 센데 내 종목은 왜 이러지, 이렇게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은,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주요 재료가 좀 대형주 쪽에 집중되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가 또 상향되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맥쿼리에서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300조, 내년도 무려 477조 원, SK하이닉스 올해 272조 원, 내년도 447조 원. 이게 사실 저거는 조금 달성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게 수치가 좀 너무 오버해서 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어제는 노무라가 8천 이야기하고 오늘은 두 종목 실적 추정치를 저렇게 높여버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오늘 주가가 제일 싸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집중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에 집중되는 반면에 소부장 쪽은 또 안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가격적인 측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이유가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제품을 아주 많이 판다. 그러니까 수량하고 관련된 거면 코스닥 소부장도 좀 올라갈 텐데, 수량은 조금 늘고 가격은 엄청나게 늘고 이러다 보니까, 에이 그러면 최대 수혜는 이제 메가 종목들이니까 그냥 여기에 집중하자, 뭐 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대형주 쪽에 좀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체도 또 나중에 이제 소부장 종목들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방향은 결국엔 같이 갔거든요. 근데 이거 종목을 패턴을 좀 잘 봐야 돼요. 어떤 건 삼성전자를 닮아가고 어떤 거는 하이닉스를 딸려가고, 이렇게 좀 종목들별로 구분되는 건 일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잘 볼 필요는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주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가 상장한다는 얘기죠. 상장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정의선 회장의 지분
같이 또 여기에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게 한 6조 원 정도 돼서 뭐 상속, 증여세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지배구조 개편의 어떤 해결사 노릇이 될 수 있다. 저 상정의 계기로.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은 더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등등의 어떤 뉴스가 겹치면서 오늘 자동차주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뭐 수소차 뉴스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 또 자사주 소각을 바탕으로 한 3차 상법 개정 뉴스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오늘 나온 뉴스들이 대형주 쪽,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에 뉴스가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주가는 상대적으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몰려있는 코스피가 더 강하게 올라가는, 예,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뭐 20만 원 위에서도 추가로 올라가고, 제가 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게 6,000포인트 위에서 삼성전자 20만 원, 하이닉스 100만 원 위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이거는 여기서 들어와서도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믿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투자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주가 약간 좀 뭐 둥하고 떠 있는 느낌이었다가 이제 오늘 한 방에 그동안의 눌림을 뒤집어 버리는, 예,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연중 최고치로 또 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이 막판에 지수가 좀 밀려 내려갔다가 그때 나스닥 선물이 눌리면서 좀 같이 지수가 눌렸었거든요. 그랬다가 LG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2차 전지가 움직이면서 막판의 지수를 좀 높이는, 예, 그런 역할을 좀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232조, 이거 국가 안보하고 관련된 건데 이걸로 관세를 검토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내에서 중국산 배터리가 퇴출될 수도 있다. 이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업체가 유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2차 전지주가 또 올라가는, 예, 그런 계기로 작동이 됐고요. 반면에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좀 쉬는 그런 모습인데, 제약주 올라갔다 쉬었다 올라갔다 쉬었다 뭐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코스피나 다른 대형주 같이 좀 시원스럽게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날 뭔가 좀 뉴스 나올 때, 그러니까 연초에 강세 보인 거 이외에는 뭐 조금 좀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좀 비슷하긴 합니다.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1조 5천억 팔았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은 3천억 팔고, 오늘 금융투자가 되게 많이 들어왔죠. 근데 금융투자자가 개인들이 오늘은 코스닥보다는 이제 코스피에 집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를 2조 7천억 정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거 빼고 나서 전기전자 빼면 오늘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산 걸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꼭 이탈한 거로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니까 뭐 종목으로 보면 실제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우선주 포함해서 이렇게 합산해서 보면은 한 2조 3천억 정도를 반도체 매도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현대차 오늘 모처럼 4천억, 최근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업종별로 고르게 쭉 사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증권사들에서 나오는 분석들을 같이 설명드리면, 패시브 자금으로는 매수하고 액티브 자금으로는 파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시브는 그냥 지수 따라가는, 지수 추종하는 어떤 자금을 이야기하는 거고, 액티브는 개별적인 어떤 종목 수익률을 노리는 거. 근데 이제 액티브 쪽 자금 노리는 그 개별적인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그쪽 투자자들 입장에서 너무 많이 올라서 한국 비중이 커졌으니 좀 줄이자, 이렇게 가는 것 같고, 패시브 자금 운영하는 쪽에서는 코스피 지수는 계속 간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들 계속 사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금이 조금 따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특정 종목에 집중해서 좀 비중 조절하는 것 자체로는 시장에게 타격을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모습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이런 거,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이런 거 사고, 그 외에는 뭐 업종에서 좀 골라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2차 전지, 로봇주 이런 것들이 좀 보였고, 매도는 그러니까 좀 특징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는 사고 팔고가 업종 내에서 좀 관련된 약간 이제 반도체 쪽 매도 종목이 좀 많았던 게 약간의 특징이었고요. 기관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로봇과 2차 전지, 예, 이런 거 샀고요. 매도 쪽에서는 이제 제약바이오하고 반도체, 예, 제약바이오와 이제 반도체 계열의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매도에 더 많이 포진해 있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뭐 오늘 그 트럼프의 연설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보면 그냥 대부분 다 자기 자랑한 건데, 관세 언급한 게 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관세보다 더 강력한 관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이제 법적 논란을 한번 당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부과한 관세조차도 또 위법 논란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법원하고 맞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보수 판사들이 저렇게 판결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관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트럼프 메시지에 대해서 시장이 뭐 계속 좀 반응할 단기적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나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올 텐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시간 외에서 주가가 반영이 되겠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에서의 주가 반응.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에서는 이제 대형주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현상인데 이거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릴 거고 오늘 뭐 로봇주,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중에서는 반도체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클린룸이라든가 그러니까 덕트 같은 거 만드는 업체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인프라 내에서도 다 오른 건 아니고 뭐 클린룸 내에서도 다 올라간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종목군들이 좀 일부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좀 업종 내에서도 뭐 오늘 증권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좀 골라서 가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양시장 좀 갈리잖아요. 근데 오늘 코스피 탑10은 9개 오르고 하나 빠졌거든요. 근데 코스닥 탑10은 3개 올랐어요. 3개 오르고 6개 빠지고 하나 제자리고 이렇게 됐는데 이 탑10의 시총 구성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바이오, 원전, 금융, 방산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중에서는 제가 뭐 이건 가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실적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리담에 안 오른 거 많이 팔아서 올리는 거 같으면 이제 좀 얘기가 다른데 어쨌든 가격이 올라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대치는 좀 독점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좀 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제 이게 좀 따로 재료가 있는 그런 이제 양상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구성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2차 전지 바이오 로봇이거든요. 예, 리노공업이 있긴 하지만 뭐 비중이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니니까. 근데 2차 전지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로봇에는 이제 한때 정책 기대감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코스피의 반도체의 어떤 강세, 상법 개정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을 품기가 좀 애매해요. 예,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아주 세게 가고 코스닥은 어정쩡하게 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을 올리는 동력이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 맨날 드리잖아요. AI 때문에 생긴 반도체 초강세, 그다음에 상법 개정을 비롯한 국내 정책, 마지막에 유동성. 근데 이 유동성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정책하고 유동성이거든요. 예,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그 유동성이라는 건 아직은 남아있긴 해서 또 있어서 최근에 2월 들어서 2월 6일 이후에 코스닥의 고객 예탁금이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체 상태라서 있는 돈이 대부분 코스피 쪽으로 몰려가 있다 보니까 양시장의 차이가 나는데 유동성은 계속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여서 코스닥에서 상대적으로 코스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덜 오른 거, 안 오른 거, 뭐 이런 것들이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종목들도 이제 기존의 종목들, 기존의 주도주에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 그 외 이런 쪽에도 조금 움직임을 계속해서 관찰해 나갈 필요는 있다. 예,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번 주는 오후 방송이 가끔가다 이렇게 늦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이 예,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일이었는데, 제 근황을 제 방송 보고 아는 주변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 있었냐고 저한테 전화 오거나 메시지 온 분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진짜 주변에.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